오늘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우산이 무용지물이더니 오늘 서울의 날씨는 후덥지근한데요. 내일 전북 일부 지역에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변덕스럽고 국내 증시는 오늘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탐색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결국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거래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오른 1957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강했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180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봐드릴 거고요. 또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상담이 진행이 되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시는 게 관건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많이 봐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 첫 번째 레포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매일유업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듯이라는 긍정적인 레포트였는데요. 올해 매일유업의 2분기 실적은 매출 2,553억 원, 영업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 대비 실적이 상승한 요인은 지난해 말 이루어진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 포도상 구균 사건으로 10%대까지 하락하였던 매일유업의 분유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말 다시 20% 위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올해 5월에는 금액 기준으로는 31%까지 상승하면서 정상화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하반기에는 발효유 및 신규 제품군의 매출 확대 및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며 매일유업의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이 지난해 19% 정도였는데 올해는 바리스타 등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프리미엄 제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평균 단가 상승 등을 통해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매일유업의 주력 자회사인 유아동 용품 전문 기업인 제로투세븐의 경우 올해 영유아복 브랜드인 알포스 매장 30개 등을 놀리면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제로투세븐은 중국 중고가 유아 및 아동복 시장을 겨냥하면서 고급 백화점 중심으로 2009년에는 68개, 2010년에는 104개, 2011년에는 150개로 매장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제로투세븐의 브랜드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유업은 올해부터 기저효과에 의하여 수익성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될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 및 분유 매출 비중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이 유아 및 아동 의류의 매스밸류 시장에서의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성장을 국가하고 있으므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매일유업의 목표주가 26,8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메디톡스입니다.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메디톡스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1% 증가한 94억 원을 기록하여 신한금융투자의 추정치를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수출 부분은 아시아 국가 중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 정상화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5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내수 부분은 치료제 매출 발생 및 미용 부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0.5% 성장한 43억 원을 기록해 지난 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인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4억 원 발생했음에도 174.5% 증가한 53억 원을 기록해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메디톡스의 3분기 매출액은 내수 미용제의 판매 구조 개선과 브라질 수출 재개로 전년 동기 대비 107.1% 증가한 96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지난 6월 태평양 제약과의 메디톡신 내수 미용제 공동 판매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이번 3분기부터 내수 미용제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3분기 메디톡신의 미용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32억 원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도 중남미와 유럽의 등록국가 추가 및 내수 시장의 선전에 힘입어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엘러간사의 보톡스의 바이오시밀러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남미와 아시아의 신흥시장과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내수시장에서의 회복이 눈에 띄는데 2011년 후발 업체의 진입으로 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치료제 부문으로의 진출과 공동 판매를 통한 영업력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메디톡스의 높아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하여 메디톡스의 목표 주가 7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대상입니다. 불황도 대상의 구조적인 변화를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대상의 2분기 매출액은 3,994억 원, 영업이익은 368억 원, 순이익은 244억 원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식품 부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효과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 비용 개선 등 효과적인 비용 절감이 반영되어 식품 영업이익률이 10.1%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소재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6.9%, 4.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분당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과 저가 원재료 투입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곡물 가격 급등으로 우려가 높아진 소재 부분의 수익성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3분기까지 사용할 원재료가 확보되어 있고 추후 원재료 투입 가격 상승 시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흡수 가능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부분은 효율적 비용 통제로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2년 예상 매출액은 1조 5,503억 원, 영업이익 1,15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 우려로 대상의 최근 주가 수익률이 부진하였지만 2분기 큰 폭의 실적 호전을 기록하였고 소재 부분의 수익성 우려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2012년 실적 호전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약점이었던 이익 가시성 증대로 신뢰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예상 EPS 기준 7.5배로 음식료 업종 평균 대비 크게 저평가 상태이므로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교보증권에서는 대상의 목표 주가 2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매일 유업 메디톡스 대상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동시에 참여 가능하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한국가스공사하고요. 예. 한양 ENG 두 종목 갖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예. 예. 두 종목 딱 언제쯤- 들고 계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네. 아, 종목은 딱 두 개만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몇 개 있는데 지금 이 두 종목만 예.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우선 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부터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한 3년 전에 예. 5만 원으로 매수했거든요. 지금 비중은 예전에 50%였었는데 중간에 한번 손절매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은 얼마나 지금 들고 계세요? 한 15% 정도요. 25%요? 예. 예,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그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예, 오랜 기간 들고 계셨는데 이제 좀 네. 종목이 웃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국가스공사가 25% 5만 원에 있다고 하셨고요. 또 한양 ENG는 어떻습니까? 그 한양 ENG는 저희 두 번째 나로가 발사할 때 있잖아요. 그 예. 시점에 샀었거든요. 예, 그때가 언제쯤이죠? 매수하신 2년 지가 전일까요? 두 번째 나로 발사 그때니까요.
예, 작년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2년 정도 되셨고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그거는 8,060원에 한 30% 갖고 있거든요. 8,060원에 30%요. 예. 한양 ENG는 손절은 하지 않으신 거고요. 네, 계속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신 거고요. 그래도 잘 네. 버티셨습니다. 네. 주가가 3,0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예. 예, 7,700원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예, 한양 ENG부터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한양 ENG는 지금 10월 달에 또 한번 발사한다길래 예. 지금 거기까지 들고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들고 가도 혹시 제가 지금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격대로 계속 오를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 걱정되고요. 예. 예. 한국가스공사는 성공했으면은 예. 성공하면은 또 괜찮은데 또 만일의 경우 생각해서 또 혹시 실패라도 있으면은 그건 누구도 지금 예상 못하는 거지만은 그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될지 해서요. 예, 한양 ENG는 어쨌든 나로 다시 발사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들고 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시다는 거고요. 네, 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계속 들고 가면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해서요. 아,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네. 예. 두 종목 모두 투자하신 지가 워낙에 오래돼서 당장 네. 어떻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럼 좀 중장기 전략을 짜드리면 좋겠네요. 네. 예, 최대한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유창희 전문위원께 여쭤볼 거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유창희 위원님. 네, 한양 ENG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2년 전에 매수하셨으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이 회사 그래도 한 100원씩 배당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7,700원이기 때문에 뭐 매수가가 지금 가격과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10월 달에 예상 중에 있잖아요. 10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 이때 보시면 이제 나로가 2009년도에 발사를 했었어요. 2009년도 한 9월인가 10월인가요? 제가 이제 이때 TV로 보면서 약간의 눈물을 흘렸다가 다음날 좀 별 좋지 못했는데 이때 올려 발사를 했을 때 조금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1년 실패한 다음에 1년 뒤에 뭐 한 5분 만에 축제로 끝났지만 불꽃쇼가 한 6월 달에 이제 발사를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는 거의 1년도 안 돼서 조금 성급하게 다시 준비를 해서 발사를 한 거예요. 지금은 약 그로부터 2년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뭐 3차 발사를 뭐 하지 않는다,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우여곡절도 지났었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발사를 하는 거라서 또 세 번째로 발사를 하는 거니까 성공 가능성은 2010년도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게 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날 날씨도 중요하고요. 그날 운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일단은 발사가 확정이 된 거죠. 10월 달이 됐든 혹은 뭐 좀 미뤄진다라면 뭐 한두 달 미뤄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발사가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은 좋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대로 올라온다라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월봉이거든요. 이 추세대로 올라온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00원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과거에 뭐 이 나로를 발사를 했을 때 우주 관련된 테마주 특히 한양 ENG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 혹은 11,0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12,000원, 11,000원대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9,000원 이상은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7, 8월 달, 두 달 가까이 지금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삼각수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수렴이 잘 완성이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9,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고 2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또 바닥 5,000원, 3,000원대까지도 기다리셨던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뭐 좀 시장이 안 좋거나 종목이 조금 안 좋아서 손절을 한다라면 7,200원 혹은 7,100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한 9,000원대에서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8,800원에서 9,000원짜리가 상당히
조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위치예요. 왜냐면은 2010년도, 2009년도 요때 여기서 조금 물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돌파된지 좀 보시고요.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만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8,800원, 9,0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가스공사예요. 이것도 한 2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드디어 빛을 보고 있죠. 매수가가 5만 원이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5만 4천 원, 2년 만에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오고 있고, 뭐 이 종목 역시 뭐 그동안 배당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매년 한 700원에서 한 800원대 배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수가는 한 4만 7천 원, 8천 원 정도 되실 거예요. 다만 처음에 50%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25% 손절을 하셨기 때문에 뭐 배당이라는 걸 좀 빼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1780을 찍고 1950포인트까지 거의 한 2주, 3주 만에 급격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장보다 더욱더 강하게 올라온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정도 덜 받았어요.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상승 마디에서 이번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까지 지금 속도대로 올라가거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올라간다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2200에서 2300까지 보고 있거든요. 종합지수 포인트를. 근데 그렇게 올라온다라면 혹은 최소한 뭐 연초 2000포인트 그 이상 올라온다라면 주도주로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돌려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수익률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는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봅니다. 지금 자산 가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외 그 가스전이죠. 새로운 대규모 가스전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신규 수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타고 있는 종목을 팔 필요는 없다. 다만 조금은 여기서 급격히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주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물대가 지금 2년 동안의 매물대가 5만원대, 5만 5천원 여기가 상당히 좀 강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무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무겁다는 삼성전자도 매물대가 돌파가 되니까 100만원 돌파해서 130만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그것처럼 가스공사도 그동안 무겁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데 좀 버거운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약 5만 5천원, 5만원대에서 5만 5천원 사이에 매물대도 좀 있고요. 하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가벼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여기서 무리하게 미리 먼저 팔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최소한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5일선하고 21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61선이 이제 121선을 골드 크로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게 돌파가 돼서 올라온다라면 정배열이 발생이 되고 정배열이 된 상황에서 되게 얼마 만이니까 2007년도 혹은 2006년도 이후에 거의 한 3, 4년 만에 주가가 정배열 차트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면은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투자에 있어서는 엉덩이가 참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투자 잘 하셨으니까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들고 가시면 반드시 두 종목 모두 큰 수익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2363님께서 태웅을 문의하셨거든요. 태웅 사신 가격이 19,353원이시고요. 비중이 15%인데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바닥에서 샀다 싶으신 것 같은데 더 바닥이 뚫리는 겁니까? 네, 태웅은 뭐 지난번에도 몇 번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업황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태웅 같은 경우는 단조 부품을 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뭐 플랜트라든가 조선에 들어가는 단조라든가,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풍력에 들어가는 걸 가장 많이 생산하거든요. 50%는 전부 풍력 제품인데
지금 풍력 시장이라든가 원자력 시장이 사실 올해는 별로 좋지가 못하죠. 일본 원전 사태 이후로 사실 또 더군다나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유가도 사실 많이 좀 하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대한 주가들이 좋지가 못해요. OCI라든가 뭐 태영이라든가 전체는 마찬가지인데 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지기는.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뭐 주가가 정말로 많이 빠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빠져서 중요한 게 빠져서 가격 메리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황이 좀 턴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반등을 하거나 했을 때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2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신 게 19,353원이시니까 손해보지 않는 범위 또 2만원 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등했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고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턴할 때부터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태웅은 아마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뚝심 있게 기다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그 가격대에서 일단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태웅 봤고요. 이번에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22만 9천 원에 20%를 사셨고 매도가 알고 싶다고 0810님께서 문의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네, 예. 뭐 좀 올랐는데 지금 NC소프트는 아직은 하락 추세에 놓여 있어요. 차트를 좀 추세선을 그려본다라면은 예. 하락 추세 걸려 있고 지금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죠. 연초도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영업이익도 물론 지난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죠. 그게 가만히 된다고 해도 70억 적자나는데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 그러면 겨우 70억밖에 이익이 못 났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200억 단위, 250억에서 200억 이상 수익을 내던 회사인데 분기당 이번에 7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게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제 블레드 앤 소울이 발매가 됐죠. 발매된 상황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게임이 나온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붐이 일어나는 게임은 많지 않아요. 디아블로 3 같은 경우도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 두 달 정도 잘 보이다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NC소프트가 먹고 사는 거는 리니지 1입니다. 리니지 1하고 뭐 리니지 2, 뭐 요 정도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리니지 1에 대해서도 요즘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좀 약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회사가 바뀌면 이제 대주주가 조금 이제 물량을 넘기면서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조금 임원들끼리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지만은 일단 야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매년 최소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혹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매년 투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121선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하락 각도가 좀 강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지금 제 선을 두 개를 그려드렸는데 하나는 10월 달부터 하락 추세를 그려드린 거고 하나는 4월 달부터 하락 추세대로 그려드렸는데 만약 4월 달부터 하락 추세대로 빠지게 된다면 조금 더 반등이 약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올라온다라면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무너진다라면은 20만 원도 조금 지켜지기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제가 25만 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26만 원, 2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NC소프트는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요.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자화전자인데요. 12,50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4566님께서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종가가 12,500원이네요. 네, 자화전자는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요. 매출이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항상 화두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가 좋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자화전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그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란 말이죠. 근데 뭐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화소가 좋아져요. 계속 뭐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장비들이 계속 매출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신 건 좋은데 문제는 좀 많이 올랐어요. 문제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올해 아마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올랐을 거예요. 계속 주가가 올라서 조금 아쉬운 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한 10,000원 이하였죠. 6,000원, 7,000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2,000원대이기 때문에 고게 하나 좀 걸리지만 전반적으로 3분기 이후에도 실적은 좋을 걸로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서는 뭐 전고점인 한 13,500원 정도 목표가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좀 작용을 해줘야 돼서 뭐 더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고점도 돌파해 준다면 좀 더 볼 수 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자화전자였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이번에는 파미셀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은데요. 파미셀을 7,510원에 잡으셨고요. 20% 들고 계십니다. 0007님의 문자, 지금 파미셀 봐드릴게요. 네, 일단 뭐 파미세, 뭐 줄기세포 관련된 바이오주죠. 최근에 보신다면은 지난 5월 달부터 보면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의외로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다 봅니다. 다만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금 물론 이제 리포트는 좋게 나와요. 리포트 안 좋게 나온 리포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뭐 화장품 그리고 히토셀그램인가요? 뭐 관련된 치료제도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이번 분기도 역시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난 이유가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니까 영업비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내년도에는 뭐 한 350억 이상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뭐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보신다라면 약 한 2주 정도 기간 조정이 보이고 있어요. 기간 조정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격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61선하고 120선이 이제 골드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골드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골드가 나면서 올라온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앞에 매물대가 좀 있죠. 8,500원대에서 작년에 저점대였던 자리인데 올해는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8,500원 돌파 상당히 중요합니다. 8,400원에서 8,5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역시 한 9,000원에서 만원대까지는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어요. 뭐 급등세로 올라오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5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만원에서 한 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1선하고 121선 이제 골드가 날 때 조금은 이제 옆으로 좀 더 이제 주가 흐름이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7,700원, 매수가가 7,500원이라서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최근에 저점대죠. 7,700원에서 7,800원이 잘 지켜진다라면 21선 라인이 조금 깨지더라도 7,700원이 잘 지켜진다라면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자리가 조금 안 좋다라면은 거기 가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건설주 중에 하나죠. 대림산업 봐드립니다. 대림산업 94,500원에 10%를 들고 계시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95,300원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수익권 내에 계신 거고요. 연말까지 주가를 가져가도 될지 알고 싶다고 351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어제 나온 기사 중에는 5대 건설사 상반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건설주는 사실은 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좋았다가 또 그 하반기 2분기 넘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죠. 그래서 대림산업이나 뭐 다른 여타 건설주들도 보면 역시 플랜트 쪽에서의 기대감 때문에 대형 건설주는 그래도 중소형 건설주보다는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건설 업황이 좀 부진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게 맞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은 좀 다져주고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면 한 최근 3, 4개월 정도 하면서 9만 원 선대 정도의 주가에서는 계속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주가 하락이 좀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13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9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오늘도 그 뭐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쪽에서의 또 플랜트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수주나 이런 건 계속 모멘텀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반등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역시 3, 4분기를 지나면서 보유 관점은 유효하다고 일단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3, 4분기 실적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림산업은 보유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KP케미칼인데요. KP케미칼 오늘장에서 4%나 급등이 나왔군요. 사신 가격은 13,700원이시고 20%십니다. 0235님의 종목 KP케미칼 지금 유창희 팀장님께서 봐주십니다. 네, KP케미칼이 이제 그 13,700원 지금 매수 가격이세요. 매수 가격인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뉴스가 나왔죠. 이제 호남석유화학하고 이제 합병을 한다. 드디어 이제 기다리다 한 몇 년 기다리셨을 겁니다. 몇 년 기다리셨는데 지금 이제 합병을 하는데 뭐 합병에 대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뭐 석유화학 업황이 지금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고 해도 뭐 재무적으로 뭐 부담감 뭐 그런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영업이익이 뭐 급격히 물론 시너지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어쨌든 KP케미칼하고 호남석유화학은 같은 회사라고 인식이 파다하게 있었던 상황에서 이미 그동안에 합병에 대한 효과는 이미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추가적인 뭐 시너지 효과는 강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업황을 봐야 되겠죠. 근데 업황을 봐야 된다. 업황이 약간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뭐 굳이 팔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굳이 팔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걸로 기대를 해서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13,700원이시면은 이 앞에서 매수하셨다 물렸다 올려셔가지고 여기서 자르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올라온다라면 일단은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고요. 120단 라인이죠. 14,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 이 종목 역시 매물대가 고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4,500원 혹은 14,600원 요 매물대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잘 돌파가 되는지 좀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뉴스보다는 일단 업황이 중요한데 업황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 석유화학 업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13,200원 혹은 최근에 13,1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3,000 러프하게 13,1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좀 끌고 가시고 14,600원 정도 왔을 때 여기가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16,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문의가 왔었는데 문자로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를 들고 계세요. ETF 상품 상장지수 펀드 상품인데요. 이거를 8,150원에 사셨고요. 100%를 들고 계십니다. 아마도 시점이 코스피가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던 그때 거꾸로 지금 방향성을 예측을 하신 거고요.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신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ETF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기업이 아니고 이제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이 나고 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락 쪽에 베팅을 하셨는데
그 지수 흐름에 좀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조금 잘못 보신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좀 100% 사셨다는 게 예. 뭐 예를 들어 50% 정도만 들고 계셨다고 하면은 지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지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수의 흐름을 좀 잠깐 보시면 지금은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1900선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기관까지 더해서 들어오고 있다면 일단 상승으로 봐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20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그 ETF 특히나 이제 지수 관련한 상품을 하실 때는 주봉이라든가 또 수급 동향이라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1800을 하회할 뻔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크게 보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 방향이 바뀔 때 빨리 발빠른 매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게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신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 부분과의 펀더멘탈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조정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1800 이하로 하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인버스 사신 상황으로 좀 본다면 만약에 주가가 2000포인트까지 간다면 아마 인버스는 한 7000원 초반까지 거의 빠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만약에 여기서도 7,500원 특히나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안 하는 흐름으로 계속 움직여준다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오히려 상승이 크게 나온다면 그때 인버스를 저점에서 좀 물타기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할 때 파는 그런 전략도 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22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본다면 추가로 만약 크게 인버스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쪽으로도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TF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해지용으로 뭐 ETF 그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도 사고 코덱스 인버스도 사고 이렇게 좀 비중을 나눠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100% 비중보다는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게요. 두 종목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좀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예당을 1,700원에 10% 들고 계시고 더존 비즈온 9,570원에 15% 들고 계신데요.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7042님. 짧게 볼까요? 네, 예당은 1,700원인데 많이 물리셨어요. 많이 물리셨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작년에 이제 나는 가수다의 그 임재범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위치에서 좀 다시 1,7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급격히 올라오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주가가 흐름이 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320원 정도 좀 1,32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120원 라인이 무너지는 위치고 이 앞전에서 7월 말에 지지가 됐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매물대 없이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0원을 잡으시고요. 반등을 준다면 일단 1,450원이나 1,5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가 돌파가 돼야지 1,700원 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박스권 흐름을 띄면서 1,300 초반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1,500원대 왔을 때 1,450원이 돌파가 돼서 1,500원 사이에 있을 때는 조금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돌파가 된다면 좀 갖고 계시고 돌파가 안 되면 거기서 자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뭐 세무회계 관련된 혹은 뭐 기타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해 작년 대비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항상 중소형주 종목 같은 경우는 만원대 돌파가 상당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만원대가 돌파가 되고 나야지 12,000원, 13,000원이 안착이 돼야지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원대도 계속 걸리고 있죠.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연초에도 만원대도 걸렸고 지금도 그 근처에 오니까 매물대로 인해서 조금 걸리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한 달 정도 좁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9,100원에서 9,600, 700원, 그러니까 약 5% 좀 남짓 놓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물 소화 과정이라면 앞에 매물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라면은
다시금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기서 기간 조정 줬던 것만큼 이 각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1,500원 혹은 11,000원을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매물 소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못 파던 사람들이 파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매물을 던지는 과정이라면 의외로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러프하게 본다라면은 기준 양봉의 2분의 1 위치입니다. 9,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9,000원에서 9,000원이 강하게 이탈을 한다라면은 거기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일단은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9,9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쉽게 올라가고 만약에 앞전 고점이 연초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뭐예요? 시장과 함께 주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5일선 놓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CJ ENM 볼 텐데요. 매수가와 지금 오늘의 종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J ENM이 25,000원 20% 들고 계시다고요. 0089님의 종목인데요. 네, CJNM이 사실 그동안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예. 그동안에 사실 그 상장하면서 굉장히 CJ 엔터테인먼트가 종합적으로 합병을 하면서 이제 ENM으로 재탄생을 했는데 사실 주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하락이 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평가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 반등이 나서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부터도 해서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하반기까지 광고 수익이 계속 증가할 걸로 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일단 주가 추세는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신다면 3만 원 선 정도까지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1차적으로는 매물선은 한 27,000원 정도에서 약간 저항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광고 수익의 증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좀 반등 쪽에 무게를 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35님께서 코리아 본뱅크 문의를 하셨는데요. 코리아 본뱅크는 오늘 뉴스가 좀 있었죠.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이거는 신의 영역일 것 같고요. 사신 가격은 890원, 비중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매수했는데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신지요? 네, 오늘 조금 눌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눌린 부분이 막판에 눌린 부분이라서 이거 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급격히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코리아 본뱅크 같은 경우는 좀 관절염이라든지 인공관절 이런 쪽에 좀 뼈와 관련된 거에 특화된 바이오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영업이익이 좀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다른 아까 앞에서 말한 파미세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호재성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럴 때 좀 분봉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일단 120분봉 한번 보시죠. 120분봉 보신다라면 지금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분봉 120분봉상 120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잘 지켜지고 올라온다라면은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일단 970원 라인 정도가 좀 저항대가 걸리죠. 왜냐면 이 자리가 또 앞에서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970원 정도 잘 돌파가 된 내일 만약에 강하게 올라와서 일단은 900원, 930원 오늘 좀 무너졌던 자리죠. 930원이 돌파가 되고 970원대까지 돌파가 된다라면은 1,000원대까지 1,100원대까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일 만약에 흐지부지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띈다라면 또 주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한 모습을 띈다라면은 조금은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거나 예를 들어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뉴스는 아직 100% 반영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양봉이 2분의 1 위치죠. 어떻게 보면 오늘 고점 대비 3분의 1 위치인데요. 850원이 무너진다라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될 수도 있는데 850원이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의외로 또 약간 약한 모습이나 옆으로 기간 조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원 잡아드릴게요. 혹은 어저께 고점대인 860원 정도 놓고 대응하시고 내일 900원, 930원이
돌파가 돼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내일 종가상 930원이나 960원 이상에서 끝나는지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L 볼게요. 5697님께서 SL을 21,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5% 있으신데요. 대응 방법 또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자동차 잘 팔린다는데 왜 실적이 안 좋았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SL이 지금 빠지는 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졌고요. 예.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많이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졌고 그동안에 사실 주가가 SL의 주가도 긴 호흡에서 보면 굉장히 레벨업이 돼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3만 원까지 넘어갔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이고 다만 그동안에 좀 빠지면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약했고요. 특히나 이제 SL은 이제 헤드램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직접적인 원인이 물론 기관의 매도세도 있습니다만은 그 현대차 측에서 뭐 산타페라든가 아이서티라든가 이런 부품을 갖다가 현대 모비스 쪽으로 좀 돌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다. 또 특히 이런 자회사 물감 몰아주기 뭐 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SL은 뭐 향후의 성장성이나 실적 면에서는 뭐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쇼크가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간 베이스로 봤을 때는 보통 한 1,000억 원 수준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까지는 봐야 되겠는데 반등은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점을 좀 다져준다면 조금 그 저가 매수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165님께서 KT 문의하셨는데요. KT를 42,000원에 사셨네요. 40% 있으시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지 참 오래됐습니다. 하십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한 1년 넘으신 것 같으세요. 42,000원이시면. 만약 배당 가격을 감안하고 42,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배당을 빼고 42,000원인지 모르겠는데 4만원, 42,000원 정도 매수가신데요. 통신주는 앞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좀 약간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요.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먼저 선포를 했고 KT하고 LG가 따라가고 있는데 보조금을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죠. 휴대폰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부터 휴대폰을 사시는 분들은 기기값을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동안의 인식 자체가 휴대폰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기기값이 비싸기 때문에 휴대폰 가격 내는 게 비싸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말까지 보신다라면은 한 36,000원에서 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번 탄력이 붙으면. 다만 이제 36,000원, 37,000원 사이가 돌파가 돼야 되고요. 연말까지 간다라면은. 다시 만약에 좀 기간 조짐이 빠져서 흔들린다라면은 뭐 32,000원 정도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서 좀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의외로 KT가 통신주가 지금 원래는 시장이 좋을 때는 통신주가 약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통신주가 강했고, 근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 같이 좋고 나쁠 때 같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KT라든지 SK텔레콤인데 LG U+가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제가 봤을 땐 지금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KT까지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해드렸는데요.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꼭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월 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SN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저희 방송은 물론이고 서영재TV는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